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쉰 만큼 오늘 이제 최근 소식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친구들 진짜 리프사 요즘에 스팀팩 맞았어요. 이 친구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규제 관련해서 미국 의회 공식 이제 서한도 보내고 이럴 때부터 약간 그 얘기를 했었죠. 리프사가 지금 승부처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이 친구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요즘에 인터뷰 출연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 한 3, 4일 정도에 하루에 하나씩은 한 것 같거든요. 인터뷰를. 지금 화면에도 보이죠? 여기저기 막 다 출연하고 그리고 소식도 빵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프링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세계에 진입을 해갖고 본인들이 역할을 하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파트너십 얘기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설명드렸던 뭐 스테이블 코인 XRP 백엔드로 에셋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리저브죠. 리저브로 잡아갖고 발행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얘기하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종란님이 영상 링크 주셨는데 데이비드 슈왈츠 즉 스낵맨 리플 CTO가 설명하는 영상을 한 20분가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대충 빠르게 스킵해서 봤는데 좀 난해합니다. 약간 금융적인 게 많이 껴있어갖고 설명하는 내용은 저도 알긴 알겠는데 왜 그게 가능한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약간 금융적인 것도 많이 껴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고라던가 또는 오늘 그 어디죠? 피네스타. 피네스타라고 그 뱅킹 시스템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거기와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머니그램이나 또는 은행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과 지금 설명드린 피네스타라는 곳 그곳과 이제 코어 뱅킹 시스템들 이걸 만들어서 은행들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것과의 파트너십은 좀 어떻게 구색이 다른지 이런 것들 어떤 소식인지부터 이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잠깐 요약해갖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만큼 요즘에 리프사가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이 친구들 굉장히 지금 페이스를 올리고 있어요. 진짜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은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승부를 봐서 아예 성공 여부에 대한 거를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경향 이들의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들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 폭스라는 매체에서 또 인터뷰를 나가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리프 CEO가 약간 늙어 보여요. 지금 날짜도 오늘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 빗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겠죠? 그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정을 잘못했는지 전반적으로 수염이랑 머리가 하얘 보입니다. 갑자기 늙은 느낌이 나죠. 근데 뭐 최근이니까요. 하루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최근이죠. 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굉장히 다룰 소식이 많기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부분 잘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소식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폭스 인터뷰 나가서 얘기한 거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중점이 그 모더레이터, 진행자 역시도 질문, 이 여성분 보이시죠? 질문도 어느 쪽으로 끌고 나갔냐면요. 약간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끌고 나갔어요. 암호화폐 산업 쪽으로 이끌고 나가서 약간 이런 맥락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의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지금 패드 의장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 산업이 미국에서 좀 약간 지진부진한 거 아니냐. 뭐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팔로업이 돼갖고 정리가 돼서 뭔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나서야 되는데 약간 지진부진한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CBDC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도입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도 하고 있고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되게 경쟁자로서
서로 앞서 나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평소 했던 얘기 또 그대로 했죠.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공식 사원 보낼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늦춰지면 미국이 리드할 수 없다. 미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나가려면 지금이 때다. It's time to adopt now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런 문구를 이용해갖고 지금이 바로 때다. Now is the time. 맞아. Now is the time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 숫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이거 자고. 김 부사님이 오늘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 부사님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일반적인 뉴스 말고도 아무래도 이 XRP와 리플사가 블록체인과 XRP라는 암호화폐에 관련 있는 거다 보니까 김 부사님 또는 김 부사님처럼 약간 기술적인 것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소식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위해서 자고가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게 이제 자고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리플사 사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형태로 하려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나눴었잖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고는 2개 다 합니다. 정리가 끝났어요. 어떤 걸 하냐면 예전에 XRP 레저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게이트허브나 비트스탬프처럼 지금 리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XRP 레저상에 만든 분산거래소, 그것도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동시에 리플렛 멤버이기도 합니다. 2개 다 써요. 2개 다 동시에 쓴다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상되는 그림인데 XRP 레저에서는 XRP로 브릿지할 수 있는 유동성을 긁어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거래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산 거래소로. 그리고 게이트웨이 형태로 만들면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있죠. 중앙화된 거 업빗이나 빗썸이나 비트스탬프,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트스탬프 2가지 다 갖고 있어요. XRP 레저상의 게이트웨이와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소 2가지 형태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랑 비슷해요. 비트스탬프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낸스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XRP 레저상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XRP 브릿지를 법정 앞에 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저런 거 IRP 커넥터를 이용한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쓸 때 그걸 브릿지할 수가 없습니다. XRP 레저상의 게이트웨이 형태를 운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 자고가 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노린 거죠. 좀 더 추상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제 금융권 브릿징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암호화폐 거래소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금융권까지 커버하고 싶다는 거예요. XRP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와 리플렛, 바로 리플사 솔루션 2가지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확실히 스탠스가 드러나는 게 XRP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도 XRP 대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에 대한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밝히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프리카 지역의 XRP를 통한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본인들이 만든 게이트웨이가 그 역할을 할 거고, 동시에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런 것들, 페이먼트 관련돼서는 리플사 솔루션, 즉 리플렛을 활용해서 모든 걸 처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밝혔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들은 XRP를 대놓고 찬양하면서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리플 게이트웨이, 바로 XRP 레저상의 분산거래소 형태로 게이트웨이 뿐만이 아니라 리플사 솔루션,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쓰는 폐쇄적인 솔루션도 있죠. 엑스커런트나 ODL 이런 거 활용하는 리플렛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밝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죠. 서비스 오픈을 했으니까. 런치했다고 돼 있죠. 시작을 했다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드디어 싱가포르에도 XRP 페어가 생겼어요. XRP와 싱가포르 달러의 페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주자가 바이낸스 싱가포르이 됐네요. 참 공교롭게도 이 페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XRP 브릿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있지는 않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최근에 바이낸스 이제 본사 그리고 바이낸스 US가 이제 동시에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이낸스 싱가포르에서 XRP가 이제 싱가포르 달러 페어가 생겼죠. 상장이 되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조건은 만족을 한 거니까 이제 바이낸스 싱가포르도 리프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싱가포르에 ODL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리프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규제 관련된 게 이미 정리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클리어하게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리프사 잠깐 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프사 지금 채용 공고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테이터스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것과 관련 있는 게 아마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싱가포르 쪽에 오피스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빨리.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시고요. 자, 보면 싱가포르에서 어떤 채용이 있냐면요. 엑스라피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 채용이 있어요. 엑스라피드에 관련된 전담 사업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렸네요. 안 보이네. 이미 채용을 했나 보네요. 있었는데 채용을 한 모양입니다. 내렸어요. 내렸네요.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쯤에 박혀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엑스라피드 고객들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늘리는 건데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이제 이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들, 동남아시아 이 지역들을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채용했네요. 그러면 정황이 더 지금 여건은 더 마련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전담 인력을 채용했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 달러 페어가 생겼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바로 싱가포르도 시작해줄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저기도 시작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일단 조건을 만족했다는 거,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XRP와 그 나라의 법정 앞에 페어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력을 통해서 그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피네스트라 여기서 있죠. 피네스트라라는 뱅킹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리프사 파트너십을 오늘 공개가 됐거든요. 자, 이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를 들면 머니그램, 산탄데르 이런 곳과 리프사의 파트너십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피네스트라 이런 업체 어디 갔어? 어이? 뭐죠? 잘못 눌렀죠? 뭐 말고 찾으러 가야겠네. 잠깐만요.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되어 있죠? 보신 것처럼 옆에 피네스트라라고 하면서 옆에 하이프 한 다음에 그렇게 써있죠. 파이낸셜 뭐 솔루션 업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에게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인데 뱅킹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리프사가 파트너십 맺은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안에서 어떤 솔루션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서 요거의 가능성이 큽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일 가능성이 커요. 보면은 얘네가 최근에 만든 게 어디 있냐, 최근에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메인 페이지가 있네. 뉴스로 보면 되겠네. 가장 최근에 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무슨 그 뭐지? 퓨전 뭐뭐였는데? 한번 봤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최근에 밀고 있는 거 요건가? 클라우드 뱅킹 명칭이 뭐더라 이거? 명칭이 있는데 찾기가 힘드네.
참 찾기 힘드네요. 예. 자, 어쨌든 아직은 좀 찾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이죠. 지금 얘네가 만든 솔루션 중에 어떤 게 이제 리프사의 솔루션이 통합되어서 이제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어떤 솔루션인지 모르겠지만 이 솔루션을 구매한 금융기관 고객들 중에 만약에 리프사 솔루션을 사용해서 페이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좀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고객 A, 고객 B 두 개만 해놓을게요. 자, 이 피네스트라라는 업체가 솔루션을 A와 B라는 메이저 은행에 공급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클라우드 형태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집에 뭔가 이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분 집에 서버가 없어요. 뭔가 서버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인터넷만 연결이 가능하면 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네스트라가 어떤 클라우드 공간에다가 본인들 솔루션 서비스를 올려놓고 고객들이 구매만 하면은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보안 관리라던가 그리고 업데이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솔루션을 판매하는 쪽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활발하고 전환하는 거, 이런 게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IT 산업 전반적으로.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의 솔루션을 최근에 피네스트라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여기 안에다가 리플렛에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박아두면은 이 솔루션 라이센스를 구매한 어떤 고객이든, 지금 같은 경우 A와 B인데요, 얘네가 원하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그램이나 산탄데르 같은 고객이랑 1대1 계약하면은 그 고객만 쓰는 건데, 아예 그냥 솔루션을 만들어서 은행들한테 보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버리면은 약간 파급력이 좀 더 있는 거죠. 좀 더 전파 면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처럼 이 솔루션 하나에 뭔가 섞여 녹아 들어감으로써 이 솔루션 쓰는 고객들이 다 이걸 쓸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 솔루션 판매업체랑 리프사가 방구뿡 해갖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 틀어지는 거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장점, 파급력을 좀 더 많은 고객들을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이런 계약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지금 내용은. 자, 그리고 참고로 얘네가 지금 정확한 고객들이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라던가 여타 다른 자료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유럽 쪽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 큰 은행들의 한 90개가, 그 90개가 전 세계 탑 100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큰 은행들, 유럽에 있는 큰 은행들 한 90여 개 정도가 이 회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 소식이 들려갖고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이제 지난 자료를 구글링 통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018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보면은 2018년 8월에 이 아시아 퍼시픽 벤더 랜드스케이프, 이 업체들 페이먼트 오브 뭐 해갖고 발표하는 여기에 얘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 보신 것처럼 ACI라던가 피네스트라, 인포시스, 오러클, TCS, 이 TCS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리프사 이미 여기도 한 대입니다. 테메노스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약간 미지수고, 오늘 이제 파트너십 공개적으로 이제 컨펌이 된 게 피네스트라인데, 보시면은 2018년 때 이미 논의가 됐었어요. 기사가 안 나서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보면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보이시죠? 피네스트라 헤즈 참여했다. 참여했다. 조인트 파일럿 프로젝트 2018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어디랑? 메이저 유러피언 뱅크 앤 리플. 그러니까 리플사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과 같이 파일럿 테스트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근데 이게 공개적인 기사로 안 나와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공식 컨펌이 돼서 예전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얘네가 은근슬쩍 몰래 2018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은행들과 리플사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피네스트라 함께 해갖고 오늘 이제 이 파일럿 테스트 끝나서 이거 써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결론, 긍정적인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제 공개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너무 많이 해갖고 진짜 감당이 안 되는데, 자, 오프 더 체인이라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뭐 아이디가 뽐뿌인가 그래요. 뽐뿌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비트코인 만세.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마 트위터 하시는 분들 이 사람 팔로우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저는 뮤트 시켜놨어요. 맨날 헛소리만 짓거려갖고 뮤트 시켰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랑 인터뷰를 한 게 저겁니다. 오프 더 체인인데,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 드디어 언급했습니다. 야, 니네 고객 300 가까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계약 추세 얘기하더니만 최근에 이 규제 거버먼트 담당은 막 220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누구는 250이라고 얘기하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브라 화이트 페이퍼 공개될 쯤에 본인들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본인들이 막 고객 막 원래 한 주에 2-3개였는데 이제는 3개에서 5개씩 계약하고 있다. 우리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해봤지만 이게 안 맞았잖아요. 서로 말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했는데 또 떡밥 던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 사람이랑 이제 목소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영상은 공개 안 되고 목소리 인터뷰만 이제 팟캐스트 형태로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되게 또 애매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한 주에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뭐냐면은 그냥 모든 계약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는 급이 있는 기업들 얘기요. 그러니까 약간 소기업 빼고 약간 중형급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고객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등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계약이 한 주에 몇 개? 2개씩이다.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계약이 그럼 1년에 52주잖아요. 근데 한 주당 2개라고 했으니까 거의 한 100개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을 거라고. 이걸 뛰어넘어서 사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고객이 더 늘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치를 뛰어넘을 것 같다, 3분기에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계약이 지금 보신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급의 계약이 한 주에 2개씩 해서 1년에 한 100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갈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는 우리 예측치를 뛰어넘을 거래요. 본인들도 이제 고객이 이번 분기에는 얼마나 늘 것 같아요, 목표는 이 정도예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자체 내부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걸 뛰어넘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다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또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얘기, 그리고 다른 리프사 직원들이 한 얘기랑 여전히 안 맞아요. 여전히 안 맞아. 좀 정확하게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300개 넘었으면 빨리 300개 넘었다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리플랜 멤버 중에 은행 기준으로만 뭐 200개 넘었다라고 정의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얘기들과 이렇게 좀 하나로 모으기에는 뭔가 갭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리플랜 멤버 300 넘었다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올해 안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들. 예, 3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 3분기는 지났어요. 지금 4분기 돌입했죠? 10, 11, 10이니까. 얘네가 3분기 이미 본인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패턴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300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예, 근데 최근에 했던 얘기들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뭐 250 넘었다, 이제 220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 지금 필요한 건 진짜 클리어하게 리프사가 빨리 야, 우리 연말 되기 전에 300개 달성했다, 이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하기만 해봐.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로 그 사이버스 예를 들어요. 그 스위프트 행사 있었죠? 예. 잠깐 여담으로 사이버스 얘기가 나와서 보는데, 올해도 그게 있었죠. 저는 이제 선동하는 트위터들 다 뮤트 시켜갖고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이버스 때 뭐 떡상 얘기, 뭐 엄청난 고객이 오픈된다, 뭐 이런 음모론도 또 있었죠, 올해도. 예, 아마 제가 다 차단해갖고 안 보여서 이제 저는 몰랐겠지만 아마 그런 얘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죠. 어쨌든 그 사이버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이버스 행사장에서 어떤 은행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리프사가 일하는 은행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은행은 이제 빅 트랜잭션, 그러니까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코 리스펀던트 뱅크. 예. 약간, 예.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현지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려나요? 예, 어쨌든 코 리스펀던트 은행, 현지은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되게 많은 트랜잭션 처리하는 규모가 있다는 의미죠. 예, 앉아갖고 우리랑 얘기를 했는데, 예,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되게 의문이 있다. 예. 의문이 있다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거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게 적어놨지, 이거? 아, 이거 실제로 인터뷰 내용들 그대로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인터뷰를 안 봤어요. 예. 이거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약간 직역하면은 이상한 뜻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리프사와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역하면 의미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리프사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의문이 될 거다, 예, 이렇게 표현했죠. 예,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리프사와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다시 표현하고 싶은 거를 돌려 얘기하면은, 리프사 솔루션이 코 리스펀던트 뱅크들한테는 짱이란 얘기죠. 예. 이걸로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인터뷰에서 밝혔네요. 그리고, 예, 우리가 되게 궁금한 많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머니그램의 ODL 볼륨을 얘기해줬어요. 브라보. 저는 이거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머니그램이 ODL로 멕시코 페소 그리고 필리핀 페소 이 두 구간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몇 주간의 볼륨, 비수에 있는 볼륨은, 예, 다 ODL 볼륨이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비수에 가보면은,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비수에 왔죠? 비수에 오면은 이 최근에 볼륨도 있죠. 하루에 막 평균 한 400만 개 정도씩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비수호 거래소에서. 예, ODL 파트너 거래소죠. 이 400만 개 80%면은 320만 개거든요. 320만 개면 달러로 환산하면 0.3달러 계산하면은 90만 달러. 90만이면은 900만, 9천만, 9억. 그러니까 하루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ODL 볼륨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루에 10억 넘는 금액이, 예, 지금 멕시코 페소 구간만, 예, 그거를 명확하게 80%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도 초창기인데, 머니그램이 시작한 지 지금 한 2달 됐죠? 2달 됐는데, 지금, 예, 멕시코 구간만 머니그램이 쓰는 게 거의 320만 개 정도의 XRP입니다. 지금 달러로 계산했을 때 대충 한 10억 달러? 아니, 10억 달러가 아니죠. 우리나라 돈은 10억 원 정도, 11억, 12억 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볼륨을 밝혀줬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에 관한 얘기도 했대요. 지금 보면은 리프사가 판매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OTC 세일이랑 그리고 하나는 프로그래미틱 세일. OTC 세일은 금융기관한테 다이렉트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우리가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기에다 판매하는 거죠. 자, 인터뷰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OTC 세일은 이미 충분히 팔았기 때문에 스톱을 했다고 합니다. OTC는 충분히 팔아갖고 지금 멈춘 상태래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전체 볼륨의 0.1%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애가 한 0.3% 넘는 수익이었거든요. 절반 이하로 줄였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죠. 0.1%만 팔고 있다고, 데일리 볼륨에.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판매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지만, 리프사가 판매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XRP 판매를. 그러니까 XRP 판매 자체가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몫이고요.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팩트에 관해서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자꾸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XRP 판매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리프사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도는 것 같은데, 리프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XRP 판매를 양을 줄이겠다고 했지, 지금 보신 것처럼 판매를 아예 중지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판매는 계속하지만 기존보다 줄일 거고, 그 이유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어디죠? 코인마켓캡이 너무 뻥 볼륨이라 그것도 이제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로 옮겨서 이제 정직한 볼륨을 산출해주는 그 사이트 기준으로 갈 거고, 그 퍼센테지도 원래 0.3% 넘었는데 그거보다 반 이하로 내려서 0.1%만, 하루에 볼륨의 0.1%만 판매를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아마존 얘기는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핀셋 얘기를 다시 꺼냈네요. 예전에 리프사가 XRP 판매를 할 때 핀셋의 허가를 안 받고, 미국에 있는 이제 정부기관이죠. 허가를 안 받고 판매하다가 벌금을 맞았고요. 벌금 맞을 때 이제 핀셋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버추얼 커런시로 언급이 되어졌거든요. 분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꺼냈네요. 우리는 커런시로 분류됐었다, XRP가. 아마 증권 이슈가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인터뷰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에 너무 쏟아내는 것 같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카노미 클럽 NI 뉴 클럽에서도 인터뷰를 했었죠. 보신 것처럼 했었고요. 정말 많이 했네. 이거는 나중에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뷰 영상 관련된 거는 이거 라이브로 봤어야 되는데 못 봐갖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밸런싱 더 레저 라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올라왔는데 요거겠죠? 요건 것 같아요. 포춘지 인터뷰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일단 리브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리브라 요리를 옴뇸뇸 했거든요. 맛있게 또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리브라와 또 XRP를 비교하면서 리브라 또 한 번 걷어차 줬는데요. 리브라 이제 출시 못할 거다, 규제 문제 이제 막혀갖고 출시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 리브라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양념 요리 당했죠. 그래서 리브라 한번 까주면서 이제 또 XRP를 상대적으로 또 띄워주는 거죠. 이게 규제 문제에 막히지 않는다. 리브라는 다른 스탠스다. 우리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협력한다. 이런 것들을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브라 요리를 뚝딱 한번 했고요. 이 인터뷰 때.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소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페이와 그리고 코인미 여러 가지 소식도 있는데 그런 것과의 파트너십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증권 이슈가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증권 이슈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XRP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여기 아래에 누가 댓글로 달아놨지만 오일이랑 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엑슨이라는 그 기름 파는 회사가 있나봐요. 석유 파는 회사가. 근데 걔네가 그 석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증권이냐? 아니다. 그거는 상품이다. 코모디티다. 이 얘기를 하면서 XRP 역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XRP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앙화됐거나 증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참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한 4개 봤죠 벌써? 자, 보시는 거는 코인필드 소식인데요. 이 친구들이 진짜 본인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XRP 레저상에 하고 있는데 그게 초대박이라고 설레발을 지금 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친구들 나중에 공개했는데 대박 아니면은 어쩌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되게 걱정도 해줬는데요. 또 설레발을 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11월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코인포인트 CEO가 거기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필드가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RP 레저는 이 컨센서스 합의를 위해서 밸리데이터라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리플 노드라고 원장을 기록하는 서버들이 본인만의 밸리데이터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셋을 리프사가 권고안으로서 디폴트 UNL이라고 리스트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코인필드의 밸리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최근에 추가가 됐거든요. 잠깐 볼까요? 이 UN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더 낮아졌겠죠? 새롭게 추가를 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UNL 리스트에서 리프사의 지분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언급이 됐으니까.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라 왜 이렇게 느리니? 자, 나와주세요. 네, 나왔죠. 아우, 20점 몇 %인가 보네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떨어져? 20% 미만으로 가란 말이야, 빨리. 안 떨어지네. 20점 몇 %야. 아이, 거참, 이 친구들. 네. 지금 33개 중에 한번 나눠볼까요? 계산 정확하게 해봅시다. 33개 7 나누기 33이거든요. 아, 21%네 아직도. 나가라고. 20% 미만으로 가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거듭 말씀드린 이유 잠깐 설명을 또 드리자면 8월 기준이네. 이게 최근 기준이 아니에요. 8월 12일 기준이에요. 이거 업데이트 안 됐네. 20% 미만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저게 추가가 되면서.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XRP의 컨센서스는 이 컨센서스 XRP라는 블록체인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기준, 그 투표의 동의 기준도 밸리데이터 80%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중지불 관련된 것도 처리할 때 약간 80%라는 숫자, 그 퍼센테이지가 좀 관련이 깊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냥 80%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컨센서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처리하면은 사실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 밸리데이터들이 분산화돼서 여러 개 존재하는 이유,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 중에서 악의적인 게 있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잘못 처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산화 시킨 거잖아요.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는 이 중에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정직한 밸리데이터,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밸리데이터야 이게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겠죠. 그 기준치가 바로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아무래도 리프사 사업이 크게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UNL에 넣어줬겠죠, 코인필드도. 그래서 11월 달에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면은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이지만 XRP 브릿지 유스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소식일 수도 있는데 거의 유력한 건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소식 또는 이제 본인들이 ODL 파트너 거래소로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예상이 되고요. 뭐 다른 케이스더라도 지금 언급되지 않은 케이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XRP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일지 그때 가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아나부틴이 최근에 아까 보신 것처럼 뉴클럽에도 아나부틴 지금 보는 산탄데르 의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막 이 손을 막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뭔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는데 리프사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산탄데르 본인들이 리프사 파트너십 맺어서 리프사가 뭘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막 우리 산탄데르도 이제 ODL XRP라는 암호화폐를 써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추상화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리프사 파트너십 맺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특별할 건 없어서 따로 보진 않을게요. 산탄데르는 강력한 아군 중 하나다. 또 산탄데르 언급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얘기 드리면 손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산탄데르는 그 리플렉 커미티 위원회라고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도 그 위원회 위원 중 하나고요. 산탄데르도 그 위원 중 하나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만큼 리플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와 되게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산탄데르 역시도. 자, 그리고 지금 에반 슈왈츠는 리프사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 스프링에 가 있는지 아니면 코회사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리프사에 있든 코회사에 있든 그게 그거긴 하죠.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어차피 리프사 식구들이니까. 자, 에반 슈왈츠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요즘에 ILP 관련된 거, 인터레저 관련된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러스트라는 거, 최근에 러스트라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 좋다고 해서 이제 랭귀지로서 새로운 랭귀지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러스트 기반으로 인터레저 커넥터, IP 커넥터를 공개를 했어요. 소스 코드를. 그래서 도커 이미지라고 해갖고 컨테이너 형태로 가상화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요거를 쓰면은 XRP나 이더리움을 바로 쓸 수 있다고 하고 더 추가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이 ILP 커넥터를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데 전혀 문제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그냥 버전 1.0 이상이 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이런 기술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봐도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더 깊게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소식인데 리히테슈타인, 그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리히테슈타인이라고 여러분들 ACX 그 거래소 알고 계시죠? 그 나라인데 여기는 블록체인 관련된 법, 토큰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와, 빠르다. 얘는 빠르네요, 확실히. 나라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다른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건지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좋겠죠? 우리나라도 통과시켜줘. 자, 이건 뭐야? KU 블록체인? 이거 혹시 고려대야? KU 뭐지?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뭐지? 아니겠죠? 그냥 KU라는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는 거겠죠?
뭐지? 괜히 캔사스. 예, 캔사스 대학이네요. 예. 괜히 기대했네. 한국에 오는 줄 알고 가려고 했더니만. 자, 그래서 최근 소식들 이제 다 거짓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요약해서 설명하는데도 50분이나 걸리네요. 굉장하네.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여러분들 옴니 회사를 지금 인수합병하려고 하죠. 옴니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고 물건을 렌탈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렌탈하면서 이제 렌탈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그 물건 빌려준 사람한테 그 플랫폼인데, XRP가 통합이 돼 있었죠. 비용 지불할 때 XRP로 할 수 있게. 근데 여기를 코인베이스가 인수합병한대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UBRI 관련돼서 이제 코일이랑 스프링, 리프사 관련해서 좀 소식들 많이 뿜어낸 거긴데, 거기서 이제 코일사가 공개했죠. 본인들이 트랜잭션 얼마나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그겁니다. 리프사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모든 거를 마이크로 페이먼트화 시키겠다는 거. 인터넷처럼. 인터넷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실 그 밑단에는 패킷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져서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건데, IOV죠, 즉 거기에서도 패킷처럼 돈을 잘게 쪼개서 이제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움직이겠다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아마 이미 들으셨을 텐데, 페이팔이 빠졌죠.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리브라 협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크리스 브루머 같은 경우는 이 법학 관련된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리프사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UBRI 이런 데서도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한 세션을 맡고 발표도 하고, 그럴 만큼 굉장히 친화적이거든요, 리프사.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 팔로우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얘기를 했죠. 페이팔 빠졌다고 해서 기사 난 거 관련해서. 자, 그래서 다 이제 최근 소식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네요. 소식이 최근에 정말 많아요. 리프사가 정말 승부를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스웰 때는 도대체 얼마나 쏟아내려고 지금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소식들의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Q&A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들 또는 궁금한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